신부님, 잠시만요. 결혼식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 축하 인사를 받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결혼만 하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여자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누구세요? 그러자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예비 신랑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둘은 너무나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민수 씨 여자친구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년 동안 만났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와 저는 2년 넘게 만나 결혼까지 오게 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끝났고 신혼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라고 그것도 3년. 말이 안 됐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뱃속에 아이도 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분 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뛰어다니고 친척들은 웅성거리고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여자도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민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 웨딩드레스, 축하 화환, 부모님, 친구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됩니다. 순간 화가 폭발했습니다. 시작. 저는 웨딩 부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퍽. 민수 이마에 꽃이 부딪혔습니다. 당장 나가. 지은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시작도 못한 채 취소됐습니다. 하객 300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뭘? 민수 씨가 결혼하는 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출장이 잦아서 몰랐어요. 민수 씨가 해외 프로젝트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 민수는 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에게는 뭐라고 둘러댔다는 거지?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수연. 29세. 디자이너. 민수와 3년 교제. 결혼 약속. 심지어 임신 8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민수 씨가 돈도 빌려갔어요. 얼마나요? 2천만 원.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요? 사업한다고. 그때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사업? 민수는 저에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2달 전. 지은아, 잠깐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3천만 원. 저는 예비 남편이니까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수연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있어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계좌였습니다. 똑같은 계좌. 똑같은 사람. 우리는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 수연은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민수 차는 오래된 중고차. 집도 월세. 명품도 없음. 도박 흔적도 없음.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그때였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한 명 더 있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 핸드폰에서 본 적 있어요. 여자 이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찾았습니다. 은지. 28세. 필라테스 강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민수였습니다. 둘은 커플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어요. 뭘요? 3번째 여자.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3번째 여자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듣게 될 이름은 은지가 아니라 4번째 여자였으니까요. 4번째 여자요? 저는 경찰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멍한 얼굴로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 본명이 맞습니까? 순간 저와 수연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 분명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박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년월일도 같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아니라고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사기 혐의로 여러 건 접수돼 있습니다. 순간
제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것도 충격인데 사기범이라고. 경찰관은 우리에게 피해자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수연. 2천만 원. 두 번째, 저. 3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은지. 1,500만 원. 여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소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4천만 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뭐예요?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9명입니다.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9명. 한 사람이 동시에 그날 저녁 저와 수연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깨진 충격보다 지금은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잠시 후 수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래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은지? 수연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민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그날 밤 우리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 아니, 도윤.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 사진처럼. 이게 뭐예요? 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약혼식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약혼식? 저 말고도, 수연 말고도.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년이에요. 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속았어요. 뭘요? 그 사람. 회사 대표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IT 회사 대표였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급 수입차, 명함, 사무실, 직원들,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2년 전 사진이에요. 야간 아르바이트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 그럼 회사는?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짜였어요.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 직원도 단기 알바. 차도 렌트.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봤던 모든 것.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30대 중반쯤. 그런데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혹시 민수 때문에 모이신 거죠?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직업. 사설탐정.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탐정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6개월째 추적 중입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민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이름. 박민수, 김도윤, 이성훈, 최재혁, 정우진.
무려 5개의 이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탐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 9명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전부 몇 명인데요? 탐정은 잠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성만. 잠시 침묵. 23명입니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던 남자는 바람둥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23명입니다. 탐정의 말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모두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3명.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23명이라고요? 탐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된 사람만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확인된 사람만? 그럼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있다는 뜻일까? 탐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모두 민수였습니다. 아니, 김도윤, 이성훈, 최재혁, 정우진. 그가 사용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정장을 입은 회사 대표, 어떤 사진에서는 해외 투자 전문가, 어떤 사진에서는 대기업 팀장, 심지어 한 사진에서는 의사 가운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탐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탐정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사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0명, 15명, 20명, 그리고 23명. 마지막 사람이 들어왔을 때 채팅창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 결혼 약속했어요. 저도 1천만 원 빌려줬어요. 저는 부모님 병원비까지 꺼내줬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만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닉네임 24번째. 모두가 멈췄습니다. 24번째? 그 사람은 짧게 썼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순간 채팅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저는 그 사람 동생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수의 동생? 아니, 김도윤의 동생.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어디 계세요? 형 어디 있어요? 잠시 후, 그 사람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분명 민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이었지만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죄송합니다. 형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은 지금 도망 중입니다. 탐정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죠? 긴 한숨.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형은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식 전날 도망갔습니다. 형은 그 뒤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차였다고, 그래서 23명을 속였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상해졌어요. 어떡해요?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약혼, 사랑, 돈, 거짓말, 전부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탐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잡으려면 서두르세요. 순간 모두 긴장했습니다. 왜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요? 언제요? 어디로요? 동생은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그날 밤 피해자 단체방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3명의 여자들, 그리고 탐정.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을 찾는 것.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채팅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탐정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탐정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공항 CCTV 화면.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적혀있던 짧은 문장.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옆에 서 있는 여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23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단체 채팅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유진. 34세. 피해 금액 1천만 원. 민수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울던 사람. 그런데 지금 민수 옆에서 함께 공항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유진 씨? 말도 안 돼.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유진은 단체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걸까? 피해자인 척하면서 우리 정보를 전부 민수에게 넘긴 걸까? 탐정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지금 안 가면 놓칩니다. 그 말에 저와 수연, 그리고 은지까지 셋은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건 밤 10시. 탐정은 공항 CCTV와 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민수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서귀포의 한 펜션. 외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펜션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지만 누가 봐도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펜션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무려 5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유진이었습니다. 진짜였네.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나머지 3여자도 전부 피해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피해자 모임 23명. 그중 여러 명이 민수와 함께 있었다. 탐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 일행이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탐정은 바로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도착한 곳은 항구 근처 창고. 새벽 2시. 사람 하나 없는 곳. 분명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수 일행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을 보기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